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 또 추가적인 정보들 좀 입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오늘 6개 중에서 3가지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인데요.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이 CEO가 중국의 딥시크와 관련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전망을 밝히는 그런 재료가 되겠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한화,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반도체의 총력전을 가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세미콘 코리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되겠는데요. 두산 쪽입니다. 계열사가 부진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게 되면서 저조한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모닝뉴스입니다. 개장 전까지 중요한 6가지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봅니다. 중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 한한령을 해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은 딥시크 출연이 장기적으로 HBM을 포함한 반도체에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 꼽히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위한 설비를 잇따라 반입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김동선 부사장이 세미콘 코리아 2025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플레이디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비 인수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두산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감소한 1조 3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봅니다. 중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 한한령을 해제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2017년 한한령을 내린 지 8년 만의 일인 건데요. 중국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 민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교류를 확대해 올 상반기에는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게임, K-팝 공연 등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을 막아왔던 한한령을 풀겠다고 언급한 건데요. 관계자는 그 이유로서는 한국과 중국이 올해와 내년에 차례로 에이펙 정상회의를 주최하면서 의장국을 맡는 만큼 양국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갈등이 심해지자 중국이 돌파구의 하나로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 게임 관련주들에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관련주로는 SM과 JYP 엔터,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뉴와 스튜디오 드래곤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주까지 오늘장 영향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이 딥시크 출연은 장기적으로 HBM을 포함한 반도체에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미콘 코리아 2025 행사장에서 광노정 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AI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AI가 본격적으로 스며들고 퍼지는 계기가 돼서 HBM을 포함한 반도체 쪽으로는 더 큰 기회가 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낸드 공급 초과로 업계가 감산을 해왔고 올해 연말 정도쯤이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낸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업계 전체가 모두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말하기가 제한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 꼽히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위한 설비를 잇따라 반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HBM4에서는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1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 HCB 설비를 반입하고 관련 행사를 열었습니다. 꿈의 기술로 불리는 하이브리드 본딩은 2개 이상의 칩을 연결하기 위한 패키지 기술로서 현재 HBM 양산에는 TC 본딩 기술이 쓰이고 있지만 발열과 폼팩터 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사용이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기존의 TC 본딩은 칩과 칩 사이에 얇은 비전도성 필름을 넣은 뒤 열로 압착하는 방식인데 칩 사이의 공간을 완벽히 메울 수 있고 칩이 휘는 워피지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과 함께 특히 고속 연산과 고온 환경에서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한계점이 부각돼 왔습니다. 반면에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범프와 접착제 없이 유전체와 구리 소재만을 이용해 연결해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두께가 줄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HBM4의 승부수를 건 삼성전자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한화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김동선 부사장은 세미콘 코리아 2025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한화가 반도체 산업에서 본격적인 승부수를 던지면서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동선 부사장이 한화세미텍의 미래비전 총괄로 합류한 지 열흘 만의 행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화가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풀이되고 있는데요. 세미콘 코리아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한자리에 모이는 초대형 전시회로서 김 부사장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부스를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또한 실무진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기술 경쟁력과 미래 투자 방향을 점검했는데요. 업계에서는 그의 이번 행보가 한화세미텍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구상 차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그룹주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한화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국내 최대 수혜 그룹주로 꼽히면서 계속해서 지주사인 한화의 그룹 주가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단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11일부터 주가는 70% 가까이 폭등한 상황입니다. 특히 6거래일 동안은 절반이 10% 이상 급등한 바가 있는데요. 사업 실적 모멘텀까지 개선하면서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단기 조정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유지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플레이디는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비 인수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광고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수비, 플레이디 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매각 대상은 KT그룹이 보유한 플레이디의 지분 70.38%로 시장에서는 수비, 최종적으로 플레이디를 인수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수비 공격점 M&A를 통해서 광고 사업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은 만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플레이디의 실적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장 마감 후에 전해졌는데요. 시간의 거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디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며 7,920원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플레이디와 함께 수배 주가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1% 감소한 1조 3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5.2% 감소한 18조 1,329억 원, 순이익은 11.1% 증가한 3,0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가 글로벌 건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계열사 실적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줄어든 16조 2,331억 원, 영업이익은 30.6% 감소한 1조 1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수주 실적은 7조 1,314억 원으로 연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는데요. 올해는 체코 원전 등 핵심 사업 수주 확대를 통해서 10조 7천억 원 수주를 계획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밥켓은 건설 장비 업황 둔화로 인해서 매출은 12% 줄어든 8조 5,512억 원, 영업이익은 37% 감소한 8,7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산 자체 사업의 매출은 1조 3,771억 원, 영업이익은 1,41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장 두산 그룹주의 행보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